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미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 그리고 조 바이든의 상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한국의 계엄 사태, 탄핵 정국과 관련해서 미 국무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겁니다. 지난 8일에도 주한 미국 대사 필립 골드버그 대사가 조태열 외교장관을 만나서 한동훈 한덕수 체제에 대해서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가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국무부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은 이런 미국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이 기자 브리핑에 나온 기자들은 이 민주당, 한국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아무튼 지금 미국의 입장, 한국의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지금 한국의 정치 사태에 대해서는 이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다. 모든 것이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한국의 놀라운 회복력에 기대한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이 9일 현지 시각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불법적 행위에도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상대할 한국의 지도자가 누구인가 이런 질문에 우리 대한민국 모든 관련 당사자와 소통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그렇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상대할 한국적 지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법적 절차와 정치 과정은 법치에 따라 일관되게 진행돼야 한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대통령이고 한국 정치 과정은 한국 법과 헌법에 따라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자, 지금도 국내의 헌법학자나 법조인들의 말을 들으면 현재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해제 이걸 위헌이라고 판단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일방적으로 위헌이다 주장을 할 뿐이고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법적으로 완성된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이선으로 물러나겠다. 그리고 당의 일이 망했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이면 약속에 의해서 지금 한덕수, 한동훈 이 체제로 국가를 잠시 운영하는 편법인 것이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도장을 찍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걸 망각하고 마치 윤 대통령이 이미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은 각성해야 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 밀러 대변인은 우리 한국 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우리가 이 중요하다고 믿고 지난 한 주 동안 확인한 건 수십 년에 걸쳐 어렵게 쟁취한 민주적 회복력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용으로 인한 혼란 상태를 어떻게 바라느냐는 이런 질문까지 나왔습니다. 참 창피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이 헌법이 생긴 뒤로 이렇게 장관, 방통위원장, 검사 뭐 이렇게 마구마구 탄핵을 남발하는 정당은 없었습니다. 참으로 괘씸한 정당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밀러 대변인은 한국 내 정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끊었습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민주당 하는 짓이 정말 대응할 가치도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앞으로 정치적 이견이 법치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적 이견이 법치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 자, 현 상황이 한미 공식회담이나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질문에는 미국과 한국 간의 동맹은 철통같이 굳건하다.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바이든 행정부 종료 전 한미일 북핵 협의체 회의가 다시 열릴지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삼국동맹 강화는 이 행정부에서 중요한 과제였으며 임기 마지막 날에도 계속 추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지금 이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중국, 북한, 러시아와 관련된 거기 때문입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는 지난 8일 저녁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나 이 한덕수 한동훈 공동 국정운영 체제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 체제가 한국 헌법에 부합한 조치인가라고 물었다는 것과 이 뭐 비슷한 맥락의 이 국무부 답변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게 대해서는 뭐 비판적 견해가 많고, 보수층에서도 왜 이걸 준비 없이 이렇게 해서 일을 이렇게 만들었느냐는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헌법 체제하에서 위헌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몰아가는 민주당, 이게 다 이재명 대표가 빨리 대통령이 되고 싶은 욕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요즘 민주당이 부쩍 이 악수를 많이 둡니다. 너무 오바해서 뭐 예산 다 깎아버리겠다, 또 깎아버리겠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탄핵 국면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이유로 여러 가지를 들지만 그 중에는 외교정책 방향도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한미 혈맹이 휘청거렸는데 이걸 바로잡고 지금 새로운 외교 질서에 대해서 한국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등 야권이 낸 탄핵 소추안에 보면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 이걸 탄핵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아니,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 이게 탄핵 사유가 맞습니까? 자, 이와 관련해서 영국의 최고 권위지가 이재명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돌연 선포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혼란 속에 빠진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오죽하면 그런 입장문을 밝혔겠느냐는 옹호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방식에 있어서는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잘못했다는 비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민주당이 집권한다면 앞으로 한반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의 최고 권위지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재명의 과거, 이재명의 외교를 우려하는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자, 영국을 대표하는 파이낸셜 타임스가 한국의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서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 더 유화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한중 관계가 위기에 처했을 때 주한 중국 대사와 공개석상에 등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게 그 유명한 쉐쉐 논란입니다. 또 전문가를 인용해 차기 좌파 정부가 등장할 경우 한미일 협력 구조가 후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국회에 보고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북중러를 적대시하는 외교정책을 탄핵 사유의 하나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자, FT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드라이버를 건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관련 일본과의 화해를 주도한 윤 대통령이 없었다면 열릴 수 없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의 정책은 민주당과 지도자인 이재명 대표의 비난을 받았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 재임 중 한일 관계에 대해 우리나라 외교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고 비참한 순간이라고 묘사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니엘 스나이더 스탠포드대 교수는 파이낸셜 타임스에 미일과의 3자 안보 협력은 차기 좌파 정부가 타깃으로 삼아 후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관심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FT는 이재명 대표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유세에서 중국에 대해 쉐쉐, 고맙다는 뜻의 중국어 쉐쉐 하면 된다고 말했고,
지난해 윤 대통령의 대만 해협 발언 이후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당시 주한 중국 대사와 공개석상에 등장한 것도 언급했습니다. 익명의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이 FTA 서울 도쿄의 관계가 개선된 것이 불과 2년 전인데 문재인 정부 시절 5년 동안 이어졌던 긴장관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DC의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의 제쿠프 연구원은 미국의 중요한 나라의 보수적 지도자로서 윤 대통령이 트럼프와 생산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완벽한 위치에 있었다. 그가 떠나든 남든 서울은 앞으로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오커스, 쿼드 등과 함께 한미를 인도태평양의 주요한 소다자안보 협력체로 운영해왔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그간 한미일 협력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피력해왔습니다. 특히 자위대 군합발이 한반도를 더럽힐 수 없다고 이재명 대표는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영국의 또 다른 일간지인 더 타임스도 최근 이재명 대표가 미국, 북한, 중국과의 관계 등 한국이 직면한 가장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취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지금 외교정책 이걸 가지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이유로 들었다. 정말 민주당과 야6당 제정신입니까? 아무튼 윤 대통령이 지금 이번 계엄 선포 관련해서 국제적으로도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이 외교 성과가 만에 하나 이재명의 민주당에 의해 붕괴될까 참으로 걱정스럽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사람들 광풍이 부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 대통령 지금 여기저기서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 외교안보의 원칙이 혹시라도 이재명에 의해서 변화가 있을까 상당히 겁난다는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외신들도 지금 이런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전격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됐던 헌법재판소의 첫 번째 변론 기일에도 참석합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한 변호인단, 지금 여러 명의 이름을 보고 많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에는 핵심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헌법재판소 공보관 출신의 배보윤 변호사입니다. 자, 지금 배보윤 변호사가 눈길을 끄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을 때 그 헌법재판소의 공보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리를 유심히 지켜본 내부인인 배보윤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절차가 매우 부실했다. 보고서도 부실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이 법리로 한 것도 있지만 여론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취지로도 들립니다. 자, 왜 그때 문제가 있었을까요?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같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배보윤 변호사가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헌법재판소의 첫 번째 변론 기일부터 아마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목표는 살아 돌아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속하게 직무집행 정지를 해방시켜달라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상당히 이재명, 정청래, 국회 쪽은 긴장해야 될 겁니다. 배보윤은 누구일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절차 그리고 내란 수사 이 등등을 수행할 법률 대리인단 구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헌법재판소에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습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중심으로 윤갑근, 배진환, 배보윤 변호사 등이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외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도 외곽에서 지원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와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에 동시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날 위임장을 제출한 탄핵심판 대리인단 외에도 공수처 등의 수사에 대응하는 변호사들을 포함하면 10여 명 규모의 대리인단이 꾸려질 전망입니다. 대리인단의 단장격은 김홍일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 대응을 총괄하고 탄핵심판 절차는 배보윤 변호사가 구심점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이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먼저다, 그 다음이 수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보윤 변호사가 누구인지 눈길이 갑니다. 배보윤 변호사 경북 영양 출신입니다. 영남고등학교 고려대 법학과를 나왔습니다. 1994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임관해 헌재소장 비서실장과 기획조정실장, 연구교수 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2017년 퇴임할 때까지 헌법이론과 재판 실무 등을 두루 경험한 전문가 중 전문가로 꼽힙니다. 특히 2016년에서 2017년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공보관을 지냈습니다. 헌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를 직접 경험한 이후 8년이 지나 이번에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탄핵 절차를 방하는 실무 책임자를 맡게 된 겁니다. 자, 배 변호사 2018년 1월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국민 여론으로 하는 불신임 제도가 아니라 법적 책임 추궁 제도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소추는 법적 책임과 불신임을 혼돈해서 진행됐다. 탄핵소추 의결서는 부실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절차에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걸 봤다. 신속한 재판의 압박을 받았다. 철저하게 준비해 차근차근 심리하지 못했다. 이 문구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재판에 적용해야 하는 겁니다. 배 변호사는 이듬해인 2019년 4월에는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 출범식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사유가 명확하지 않았고 최순실과 공모하여라는 문구 하나만으로 탄핵소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각하에 국회로 돌려보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공직자로서 제 역할을 수행했느냐는 면에서는 반성과 참여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도 죄송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 결국 이 배 변호사가 윤석열 변호인단에 합류한 겁니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 헌법재판소에서 잔뼈가 굵은, 자, 이제 배보윤 변호사는 어떻게 할까요? 이번 헌법재판소 심리 간단치 않을 겁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